안녕하세요, 개나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기계식 키보드인데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업체로 좀 유명하죠. 근데 기가바이트에서도 기계식 키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제품이 있더라고요. 기계식 키보드 하면 체리 스위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스위치의 그 저작권 그게 풀리는 바람에 유사축들이 좀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테뮤, 카일축이 이제 체리 스위치의 유사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람마다 키감은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체리 축을 제일 선호하긴 하는데, 오테뮤나 이제 카일축을 써보다 보면은 그 축마다 느낌이 살짝씩 좀 다릅니다. 뭐 단순히 스위치로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키캡의 재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유사축이라고 나쁘다고 하면 볼 수 없어요. 덕분에 저희가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계기도 되니까, 그 대표적인 스위치가 이제 카일축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뭐 기계식 키보드 같은 거는 5만원대에서도 나오는 제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가바이트 이제 포스 K85 RGB 제품 같은 경우에는 1680만 그 RGB 컬러를 다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식 키보드지만 게이밍 키보드용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키보드들이 지원하는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디자인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디자인은 이렇게 측면 베젤 라인이 없이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져요. 그리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가장 베이스 되는 키보드 베젤 그 베이스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축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파란색 청축과 빨간색 적축 같은 경우인데, 청축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짝짝짝 소리 눌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에 반해 적축 같은 경우는 걸린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끝까지 눌러집니다. 지금 소리가 이 정도가 끝이죠. 근데 키보드 스위치로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기계식 키보드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리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소리 때문이 아니라 손끝에 살짝 걸려서 구름탑밥이라 그러죠. 이렇게 손을 쓸어서라도 타이핑이 가능한 축이 있고, 적축처럼 아니 청축처럼 누르면 짤깍짤깍 소리가 나는 제품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축, 흑축, 청축, 갈축입니다. 이 축에 따라서 소음이 달라요. 적축, 흑축, 청축, 갈축,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그 축을 선택을 해서 구입하는 게 제일 무난한데, 대부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적축하고 청축을 제일 많이 판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키보드로 나왔다면은 윈도우즈 장문키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보통 지금 기가바이트 K85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키와 윈도우즈 잠금키를 동시에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독특하고선 누르면은 이 맨 끝에 LED 들어오면서 윈도우즈 잠금 화면이 락 걸린 게 뜨죠. 보통 여기서 단독 스위치를 사용하는 데만에 이제 기가바이트는 이렇게 별도의 스위치를 하나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바로 이제 LED 부분이 조금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지금 이 6개의 키 중에 펑션 키와 함께 눌러갖고 RGB 컬러를 입력한 컬러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CD를 완전히 끄는 기능을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 같은 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뭐 숨쉬기 모드 계속 불이 들어와 있든가 여러가지 이 지금 화려한 RGB 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부드럽게 넘어가죠. 이것도 빨리 주면은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LED의 밝기도 이렇게 6개 7단계 정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기가바이트
포스 K85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괜찮다라고 싶게 생각하는 게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N키, 그 다음에 은행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 키 스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기 펑션 키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가끔 외상 키보드 같은 경우를 사용하다 보면은 N키 롤오버 기능 때문에 은행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돼요. 너무 답답해갖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품도 지금 외산 제품인데 은행 공인인증서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키보드가 안 먹혀요. N키를 끄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10,000원짜리 멤브레인 키보드를 연결을 해서 타이핑을 하곤 합니다.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 다 지원을 하고 있어갖고 좀 더 편하게 원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기가바이트 포스 K85는 스텝 스컬처 2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갖고 손목이 불편하거나 뭐 어색한 그런 건 좀 없어요. 아무래도 뭐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키보드 자체에 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적응이 가능한데, 처음 멤브레인을 쓰시다가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손목이 좀 아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축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손목을 받치는데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스위치를 좀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리무버를 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분류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 4종류 중에 보이시나요? 네. 4종류를 이런 걸 샘플링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저는 키보드를 워낙 좋아해갖고 이런 샘플링을 다 모아놓고 있는데요. 이거에 원하는 뭐 것을 찾아갖고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찾아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고가보다 저렴한 키보드까지 다양하게 모으는 분들이 많은데, 멤브레인이가 무조건 나쁘거나 키감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특유의 멤브레인 키보드의 그 키감도 있고 눌리는 맛 같은 게 있어갖고 가끔 10,000원짜리인데 상당히 좋은 키감을 가진 제품들이 있으면 저도 일부러 구입을 해서 그 수집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적축이에요. 지금 적축이다 보니까 카일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적축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 RGB 스위치 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고, 요 모양은 이제 그 체리축이나 카일 두 스위치의 모양이 좀 달라요. RGB 컬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체리축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체리도 RGB 컬러를 집어넣고 있지만은 이 LED 위치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표현하거나 불빛이 들어오는 모습도 살짝씩 달라집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음 뭐 이런 거는 뭐 축에 대해서 성향이 좀 갈리기도 해요. 뭐 그 체리 축이나 카일, 오테미 축 전부 다 동일한 청축, 적축이라 그래도 타이핑을 하다 보면 키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거기다가 청축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작동량이라 그러는데 50g 정도 되는데, 적축 같은 경우는 445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더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걸리는 것이 길게 쭉쭉쭉 눌러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기계식 키보드 같은 건 청축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적축이나 갈축을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장시간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청축은 소음도 시끄럽고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좀 이질감이 들고 좀 거슬리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소음이 없고 부드럽게 타이핑이 가능한 적축을 가장 많이 쓰는데, 적축 같은 경우에는 구름탑법이라고 그러죠. 살짝씩만 눌러도 타이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뭐 글을 자주 쓰는 분이나 타이핑이 많은 분들한테는 적축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제가 한번 그래도 키에 대한 한번 자세한 타이핑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